안녕하세요. 머니맨 어희재입니다. 디톡스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인체 내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이 디톡스 열풍이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뜨겁게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인체 내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고요. 또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 디톡스는 사실 음식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이나 관계 그리고 교육까지도 이 디톡스 열풍이 확대가 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 투자의 수단이나 도구, 방법들 정말 정보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좋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 안에 다 쌓아두고 있으면 서로 상충해서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투자 디톡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 있는 종합 자산 관리, 오늘 머니맨과 함께 해보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이 시간 수요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요일 이 시간 새롭게 전개가 되고 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종합 자산 관리 편으로 이 시간 1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종합 자산 관리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나 오늘 방송 내용 보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머니맨으로 전화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02-325-8200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전화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머니맨 SNS 경로 항상 열려 있습니다. 혹시 밖에서 머니맨을 접하고 계시거나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나오고 있는 주소로 들어와 주셔서요. 머니맨의 궁금증 쪽지로 보내주시면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합자산관리 그 두 번째 시간 많은 분들 한 주 동안 오래 기다리셨죠? 스탁포인트 최유진 수석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난주에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게시판 보셨어요, 연구원님? 네, 봤어요. 많은 분들이 고정으로 꼭 나오게 해달라고. 네, 영광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모셨잖아요, 그렇죠? 네, 자르지 말아주세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한 주를 열심히 기다리셨을 텐데 지난주에 뷔페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고르게. 그쵸. 하지만 또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필요한 건 다 또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뭔가 미니멀리즘하게 가면서 종합자산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네. 지난주 연장선상에서 조금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가지고 온 주제도 약간 그런 거에 관련된 건데요. 네. 우리가 사실 뭐 너무 정보에 지금 홍수가 아니라 쓰나미 속에 맞아요. 살고 너무 있잖아요.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자산을 이제 그 관리할 때 이제 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뭐 수수료가 적다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마이 포켓으로 나한테 어떤 이제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고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방송에서 좀 진부한 얘기들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에서 가장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네. 그 방법을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좀 편성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뷔페에서도 가장 맛있는 거 네. 찾아 먹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을. 네. 내 건강에도 잘 맞고 나한테도 잘 맞고 그리고 가장 영양이 넘치는 그런 것으로 핵심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 오늘도 최유진 수석 연구원과 이 시간 1시간 꾹꾹 채워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그 꿀팁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일단 주제를 먼저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오늘 사실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제가 입고 온 옷에도 있는데요. 네. 금입니다. 뭔가 바로. 블링블링한. 다들 사실 이제 골드. 금이라고 하면은 네. 다들 실물로 이제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들 있잖아요. 금반지. 보통 반지, 금반지, 여자들 좋아하는 뭐 금 목걸이, 귀걸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다들 금을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굉장히 저도 많이 받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뭐 한 돈, 두 돈 이런 식으로 금 이제 돌잔치나 이런 때 선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1kg 바. 1kg 바요? 골드 바. 그 맨날 사진 나오는. 네, 그 신문이나 네. TV에서만 보셨던 거를 실제로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네. 그 실제로 앵커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사실 본 적은 없고요. 네. 맨날 이제 예전에 맞아요 이거 이하입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참 좋아한다고도 하는 맞아요, 중국 이 분들이. 골드바는 사진에서만 봤지 사실 실물은 본 적 없어요. 그쵸. 이 오늘의 주제인가요 이게? 네, 이게 주제입니다.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1kg 골드바를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달려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오늘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가지려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실제로 그 실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기타 다른 금융 상품들 그리고 실제로 그 뭐 종로 금방이라든지 뭐 네. 은행 가서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장단점 이런 것들 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저도 오늘 드레스 코드를 좀 맞춰 입고 올 걸 그랬어요. 아니면 그래서? 오늘 같이 겹치면 제가 비교당이니까. 1kg의 이 골드바를 가지기 프로젝트 사실 좀 신선하고 생소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쵸, 네. 뭐 금투자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네. 금투자를 좀 넘어서서 이 골드바를 가지기 프로젝트 굉장히 또 들었을 때는 생소한데요. 모두의 로망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금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슈퍼리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색안경이나 편견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게 뭔가 돈이 많아야 되고 슈퍼리치들이 저런 것만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시세로 저 1kg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1g당 금 시세가 지금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네. 1kg의 골드바를 가지려면은 실제로 그 시세는 한 4,400에서 4,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4,500만 원. 근데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네. 이제 은행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그 수수료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한 5,200만 원, 300만 원대로 이제 사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품이나 수수료를 줄이고 네. 금융회사를 이겨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취득을 할 수 있을지.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저런 거 하나 가지는 게 우리가 다들 이제 재무 설계라든지 자산 관리를 할 때 내 집 마련. 그럼 서울에서 사실 내 집 마련하려면 4억, 5억 그게 더 큰 꿈인데 그 1kg짜리 골드바 가지는 건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외제차나 뭐 이런 걸 대신으로 대용으로 내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그렇죠. 수 조금 더 있도록. 가깝게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산을 많이 이제 자산 배분이 결국에는 자산 관리에서는 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위험 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오르고 있는 그렇죠. 추세이기도 최근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다른 리스크들도 이제 혼재하기 때문에 안전 자산도 같이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네. 금 시세가 사실 44,000원, 1g당 44,000원대, 35,000원대면 네. 우리가 한참 그때 2011년, 12년 때 고점을 찍어서 1g당 거의 한 뭐 6만 원대 뭐 이렇게 간 적도 있었어요. 지금 사실 10년 차트로 길게 보면요. 차트 나오네요. 네, 지금 이제 보면은 고점을 찍고 이게 1g당. 네, 그렇죠. 네. 지금은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사실 그러네요. 근데 최근에 그런 미국의 정치적인 리스크를 보면서 다시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 5년간의 그런 박스권에 갇혀 있고 지금 약간 그런 중간 부분이라서 현 저는 시세에서 조금 이제 매수를 하셔도 크게 부담감이 없다고 생각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전 자산으로서 우리가 네. 지금은 위험 자산 선호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늘 우리가 현금과 이런 안전 자산으로 보이고 있는 금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포트폴리오로 늘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들 금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실무적인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금 가격의 현재 위치가 상당히 또 바닥권에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죠? 좀 그쵸. 많이 네, 밀려 매력적이죠. 있는데, 네, 네. 리스크가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 산재 있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긴 하지만 네. 올해 나오고 있는 리스크를 대비해서 봤을 때는 여전히 안전자산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금 투자하면요 종로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종로에 많이들 가신다고 해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사본 적도 없고 네.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은행에서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잘 몰랐어요. 네. 저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보통 금을 살 때는 어디로 가서 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기 전에 근데 이제 은행에만 다닐 때는요. 은행이나 이제 금은방에서 네. 사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제가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실무적인 걸로 이것저것 다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 증권사에서 사는 게 가장 금을. 싸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해요.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 은행에서 사게 되면요. 이제 화면이 나올까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네. 네. 그 금을 투자하는 그 현물 매수하게 되면은 실제로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뭐 근 펀드라든지 뭐 네. ETF나 DLS 많이 이런 들어봤어요. 그렇죠. 있는 이제 파생 상품인데 이런 상품들의 일단 공통적인 거는
실물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현물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골드바는 갖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골드바를 가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그 펀드도 우리가 그 이제 HTS나 MTS 이런 데서 이제 그 거래를 하는 거고 ETF도 사실은 펀드의 개념이고요. DLS 같은 경우 또 이제 파생 상품의 이제 개념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인데 현물 같은 경우로 이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상품들 하게 되면은 얘네가 도대체 순도나 중량 예를 들면 우리가 노량진 시장 가서 실제로 생선을 보지 않으면 네. 그게 어떻게 진짜 싱싱한지 아닌지 그거를 신선도를 상태를 모르는 모르죠. 것처럼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금 현물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KRX 현물에서 이제 거래소가 정해져 있고요. 거의 그 순도라든지 이런 게 99.99%로 이제 확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런 현물을 실제로 가지고 있게 되면은 보관도 불편하잖아요. 집에 뭐 그런 그렇죠. 도둑이 들거나 그거 너무 걱정돼서 넣을 잠이나 때도 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매매할 때도 굉장히 번거롭고 네. 실제로 그 최근에 그 2014년 3월에 이렇게 KRX 금시장이 개장이 아. 되긴 했지만 그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게 생소하게 느껴지셔서 뭐 주식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부동산이 굉장히 보편적이지 오. 금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자산관리라든지 재무설계에 있어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동안. 지금 이제 금거래 시장이 열린 지 한 2년 넘겼는데도 그쵸, 네. 아직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이제 그 전망이나 최근 시세도 말씀드렸지만 5년간 박스권에도 갇혀 있었고 아. 재미가 없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가지고 가기에는 좋지만 그리고 1kg가 되면은 실물로 이제 골드바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장점은 있지만 네. 뭔가 가격 이제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 있지 않고 차트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개장은 했지만 크게 네. 이제 각광받지 못하고 파이가 그렇게 저는 급증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안전 자산으로서 그 포트폴리오에 늘 편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가져가셔야 될 그 하나의 자산으로서 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KRX 금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지금 KRX 금 현물 거래를 보면요, 네. 이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2014년 3월에 이제 개장이 됐고요. 네. 그 최소 거래 단위는 1g입니다. 그러니까 1g 단위 이제 10원이니까 최대 이제 5kg까지 가능한데 네. 그러면 실제로 아까 슈퍼 리치가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오늘 물론 이제 1kg의 골드바를 가지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몇 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으셔야지 가능하겠지만 1g 아까 시세 말씀드렸죠. 네. 44,000원, 45,000원 정도니까 한 5만 원, 단돈 5만 원으로도 내가 금을 그러네요. 자산에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거래 단위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그러네요. 호가 제한폭도 이제 기준 가격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이 우리나라 30%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금의 현물 같은 경우는 10%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오늘 중요한 점입니다. 1kg 단위로 현물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까 그 보셨던 그래서 그 1kg가 골드바를. 되면은 우리가 골드바를 쟁취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조금씩 이제 그런 차트를 보다가 뭐 저점에서 이제 1g 조금씩 이제 저축하듯이 예. 모으다 보면은 그게 1kg가 됐을 때 네네. 이제 골드바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주의하실 점이 사실 이제 매매 차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KRX 이제 현물 거래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비과세예요. 아, 예, 근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실제로 이제 현물로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그 우리가 금은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은행에서도 사는 것처럼 그 부가세가 10%가 붙거든요. 네, 이제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만 붙는 거지 그 전에는 이렇게 온라인 네. 수수료나 오프라인 수수료도 굉장히 낮고요. 아.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 시간도 실제로 주식 같네요. 예, 주식이랑 비슷하죠. 어.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많이들 잘 모르고 계세요. 네. 예, 그래서 금 얘기하면은 금 선물, ETF, DLS, 펀드만 생각하시고 보통 그렇죠. 금 현물을 이렇게 주식처럼 어.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고 계시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일단은 KRX 한국거래소를 통한, 그러니까 금거래소를 통한, 금거래 시장을 통한 현물 거래. 일단은 기본적, 개괄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 하고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은행보다 증권사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해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메리트가 더 있어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개괄적인 흐름을 넘어서서 좀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좀 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실제로 이거를 은행에서 우리가 네. 구매를 할 때랑 좀 이제 다른 점을 먼저 이제 알려드리면 네. 일단은 이제 금현물 시장 점검에서 이제 장점부터 설명해드리면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음. 온라인에서 뭐 0.2% 그리고 네. 오프라인에서 0.5%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렴한 비용과 투명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하는 많은 이제 그 금융 상품들은 네. 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금의 그 퀄리티에 보증이 대해서 안 돼요? 보증이 안 되는 잘 모르잖아요. 어떤 게 어. 거래가 되고 있고. 네. 근데 얘는 지금 현물이기 때문에 순도 99.99%로 이제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이제 보증을 하고 있고요. 오. 그리고 그 보관은 우리가 실제로 집에 네. 금고나 이런 게 없어도 그 한국 예탁 결제원에서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네, 관리를. 네, 그리고 이제 1kg가 되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뺄 수 있는 거죠. 아. 그 전까지는 예, 그리고 안 빼도 돼요. 이제 그 그래요? 계속 예, 그래서 가져갈 아까 최대로는 이제 뭐 뭐 5kg까지 그쵸, 이렇게 그쵸.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면제고요. 예,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그리고 금융종합과세가 제외 그리고 매매 차익 비과세. 요즘에 하도 이제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많이 높아지시는 분들은 그 이제 캐피탈 게인으로 이런 자본소득을 높이시는 것보다는 네. 실제로 그 이런 세금이라든지 비과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세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이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좀 모르셨던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네. 금에 대해서도 그 전까지는 실제로 이제 현물을 뭐 종로 금은방이라든지 뭐 지인들 통해서 아니면 은행에서 사셨던 분들도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님 특히 이제 아기 어머님들 돌잔치 후에 그렇게 현물로 이제 지인들이나 이렇게 받은 걸 가지고 계시면 또 맞아요. 불안하잖아요. 또 그거를 언제 팔아야 되냐. 금반지나 그런- 금수저 뭐 이런 거. 요즘 뭐 저한테 물어보세요. 유진 씨 이거 도대체 언제 팔까요? 아, 가지고 있기 불안해요. 근데 네. 요즘에 별로 탄력성이 없네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금통장으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나중에 아기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여기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 주실 거면 여기로 몇 그램씩 한 몇 돈씩 넣어달라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예, 여기로 넣어서 저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일단 뭐 세제 혜택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금 펀드나 금 뭐 ETF 네. 이런 쪽은 또 세금이 걸리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사실상 그쵸. 이런 거에서도 자유롭기도 하고 일단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저렴한 비용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맞아요. 진짜로 이제 현금 이 금괴를 가지고 매매할 경우에도 비용이 상당하다고도 들었었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메리트도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금은방을 가거나 은행에서 갔을 때 그 시세는 이 정도인데 그 앞으로 뒤로 떼는 이제 이제 매수 그 차익 매매 수수료가 차익 거래. 매매 네. 차익 거래 그 수수료가 네.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사실 이제 프로모션을 할 때 네. 금 1kg짜리 골드바를 사면 고객님 그 저희가 금수저를 드립니다. 뭐 오. 저희가 그 논란이 이제 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여자들 또 그런 거 이제 하나 더 공짜로 준다고 덤을 하면 주는 거 굉장히 원 플러스 약한데 원. 원 플러스 원 같이 그래서 그런 거 사실 혹하는데 네.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세는 1kg가 지금 한 4,500 정도 되는데 네. 지금 그 금수저를 이렇게 준다고 하면 혹하니까 그래도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금수저를 은행에서 사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역산해서 따랐을 때 700만 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사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모션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금수저나든지 더 추가적으로 그램으로 이제 현물로 더 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 뭔가 이런 거에 좀 현혹되지 말고, 아. 저는 좀 더 합리적으로 이런 수수료나 이런 걸 다 역산을 해서 그 고객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런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에 넘어가지 현혹되면 마시고 안 된다는 예, 얘기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다 따져봤을 때는 수수료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은행에서 살 때도 금 시세가 지금보다 20% 이상 올라줘야 그 시세 차익을 가질 수가 있을 정도로 수수료가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 비용을 넘어서서 내가 수익을 챙기려면. 네, 그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시세보다 네. 내가 지금 취득을 했을 때 20% 이상 올라줘야 금으로 했을 때 내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20%나 금으로는- 올려면 네, 진짜 그쵸. 위기 와야 그쵸. 되는 거 아니에요? 금은 엄청난 위기가 오거나 전쟁이 나거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리스크들이 좀 터져줘야 네. 그리고 예전 수준처럼 이제 그 회귀를 할 텐데 네. 아직까지는 뭐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 대비 투자 시간 대비나 효율성 대비해서는 사실 뭐 금이라든지 그런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리스크를 해지하기 개념이지 뭔가 그런 자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기는 고수익을 노리기에는 그렇죠. 고수익을 얻는다고 하면은 요즘같이 장 좋을 때는 이렇게 뭐 다른 쪽이 주식이라든지 날수 그런 있다.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저는 유동성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금으로 이제 나는 안전한 게 좋아. 뭐 오래 원금 가져갈 손실이 거야, 뭐 이런 싫어. 거. 뭐 이제 예적금이나 뭐 이런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금 현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집에 이제 금고 안 사셔도 되고 은행에서 비싸게 수수료 안 주고 사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예탁결제원에서 다 보증된 곳에서 안전하게 해주니까 네. 좀 그런 것들 다 따져보시고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세제 혜택도 있고 매매 편리한 비용도 적고 여러 가지로 금 현물 거래의 메리트가 많은데요. 여기에서는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다는 거 너무 다른 쪽에서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유사 상품도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유사 상품들도 이제 굉장히 통장 뭐 이런 거. 네, 금통장, 뭐 그런 것들 사실 요즘에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네. 가상화폐라든지 금통장이라든지 네. 뭔가 이런 게 이슈화 되면요. P2P 시장도 마찬가지고 되게 이런 걸 악용해서 약간 다단계처럼 그런 유사수신 행위로 이렇게 또 모집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면은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좀 실질적으로 따져보고 하셔야 되고요.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얘기를 많이 듣지만 네. 그거는 옥석을 가리는 거는 고객분들이 조금 더 똑똑해지셔서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해서 그걸 쳐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이제 사실 사기꾼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그 소수 때문에 네. 이런 좋은 시장들이 뭔가 망가지면 안 묻히게 되죠. 되거나 망가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런 이투마트에서도 되게 좋은 콘텐츠로 이렇게 그 방송을 나가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최 연구원님께서 살펴주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은행 쪽에 금통장 말씀해드리면 네. 아까 이제 입출금식 수수료가 무려 1%에서 2% 정도나 이제 됩니다. 입출금 할 때요. 네네네. 지금 화면에 또 나오네요. 네. 실제로 그리고 매매 차익의 15.4%가 과세가 되고요. 근데 아까 제가 그 KRX 현물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근데 사실 뭐 2017년 3월 17일 이후에 신규 개설된 계좌는 제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수료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그 KRX 금 현물 시장이 3% 이상 이득이라는 거죠. 우위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은행에서 예적금 구매하는 사람들이 되게 간사한 게 저축은행이나 뭐 이제 시중은행 비교해서 적금 금리 0. 몇 프로 어딜 더 주나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표면적인 그런 그 수신 금리만 막 더 높은 데만 찾아다니는데 네. 역산을 했을 때 이런 수수료나 금융회사에서 숨어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많이 이제 놓치고 가시는 거죠. 가세요. 근데 맞아요, 제가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모든 금융회사를 다 겪어보고 지금은 네.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그 실과 득을 다 따져보신 다음에 네.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일단은 KRX 금 현물 거래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측면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가격 비교를 구체적으로 좀 해주셔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게 네. 금 현물 보시면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이게 1g이에요. 제가 아까 1g부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저기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한 돈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금 한 돈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저 3.75g이기 때문에 오. 저 정도고 이제 도소매 금 실물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시면 올라가요? 이제 단순하게 역산을 해서 해도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3.75잖아요. 네. 근데 이걸 곱하기 이제 3배를 하시면은 16만 8천 이 정도인데 지금 도소매 저 차익만 보셔도 그러면은 실제로 종로 금은방이나 네.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얼마나 그 이제 차익 스프레드가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분들도 살아야 하니까. 네, 그렇죠. 저도 은행 했을 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인건비고 이제 다 돌아가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건데 네. 우리가 사실 이런 많은 정보의 홍수 중에서 네. 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굳이 그런
이제 인력이나 그 이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현물로 이렇게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현물 시장, 금에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꼭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해주시니까 확실히 와닿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종로 금은방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비용을 많이 그렇죠. 들이고 사고 있는 건지. 근데 사실 또 불안했던 게 그동안은 누군가가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순도에 있어서도 보증을 안 해주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전문가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KLX 금 거래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확실히 또 메리트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가상화폐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금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유사수신행이랑 뭐 이런 거랑 이제 그 혼돈되셔서 저한테 뭐 본질적인 문제랑 이런 걸로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 유사수신행이나 이런 거랑 좀 비교를 해서 네. 이거를 이제 옥석을 가리시려면요. 이렇게 그쵸. 거래소, 그러니까 예탁결제원에서 뭐 보증을 하고 거래소에서 실제로 내가 투명하게 그 자율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투명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유사수신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걸로 악용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네. 내가 내 명의로 내 공인인증서를 들어가서 현물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고 내 네. 계좌에 이렇게 몇 그램씩 들어있는 게 찍혀 있으면 그건 자유경쟁 시대에서 이제 그 투명한 수요와 거거든요. 공급에 그쵸?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소녀에서 선으로.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에서 다 정해지는 거니까. 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리 각선미가 너무 예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종이가 흘러내렸어요. 그렇죠? 사라지셔가지고 순간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각선미가 고우셔서 그랬습니다. 지금 얘기해준 대로 얘기해주신 대로 44,970원 이게 1g당인데 봤을 때 3.75g을 한 돈으로 곱하기를 했을 때는 16만 8,637원 이게 그러면은 KRX 금 거래 시장에서는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오프라인과 이제 온라인에서는 0.2% 정도 이제 그 매매 수수료가 붙으니까 예, 그 수수료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그 매도 뭐 차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리고 뭐 양도세도 다 비과세고요. 다만 그 생각하셔야 될 이제 수수료는 그 이런 거래세에 대해서 0.2% 생각하시면 되고 네. 나중에 1kg 이상에 대해서 내가 현물로 가져갈 때는 실제로 이제 금은방이나 은행에서 가져가는 것처럼 부가세 10%는 똑같이 붙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명확하시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네, 이건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그 금수저를 네. 700만 원 주고 산다는 그거예요. 실제로 이제 은행과 증권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비교를 했을 때 네. 금현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kg로 봤을 때는 저 정도거든요. 500만 네, 원? 0.2%의 온 수수료를 적용한 겁니다.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까 그 1kg를 이제 계산했을 때 4,490만 원 정도인데 0.2%를 적용했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금 통장을 매매 차익 그 수수료를 적용했을 때요? 네, 아니요. 매매 차익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금현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매 수수료가 0.2%가 네네. 붙거든요. 아, 그거는 매매 이제 수수료군요. 그거에 네.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근데 은행 금통장은 이렇게 10% 부가가치세 플러스 수수료. 그래서 그 금수저를 주는 줄 수밖에 거. 줄 수 있겠네요. 진짜. 금수저 몇 개를 700만 줘야 되는지 원. 지금 하나를 주는 거예요. 지금 가족 세트로 줘야 되는 건데 이거 딸랑 하나. 예. 이거 저도 아까 들었을 때는 진짜 솔직히 현혹될 만하다 생각했거든요. 그쵸. 근데 이렇게 네. 가격적으로 비교를 해주니 이거 그냥 내가 사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라는 내가 생각이 사고 들어요. 솔직히 다른 걸로 샤넬백 죄송합니다. 샤넬 얘기해도 돼요? 명품백 네, 하나 명품백 하나 살 수 있는 네. 사심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네. 방금 전에 나왔던 수치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제 금 이벤트에 현혹돼서 사시는 분들이 금수저 하나에 700만 원짜리 금수저를 받는 거지만 사실상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여기 밑에 나오고 있는 이 정도의 내가 수익을 갖게 되는 건가요? KRX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네, 맞습니다. 가격 구입과 동시에 15.6% 선수익이고요. 보통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걸 사서 앞으로 그게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걸로 오르길 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네. 그 다음에 제가 뭐 기회가 되면 이제 보험 쪽도 리모델링 하는 편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기대되네요. 실제로 네. 뭔가 그 내가 가입이나 이런 걸 동시에
그 사람들이 더 이제 수익이 되거나 내가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표면적인 거에만 너무 이제 현혹되시거나 아시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 좀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금융 상품이라든지 그런 자산을 배분할 때는 네. 이런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실제적인 이런 이득을 다 따져보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시니까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죠. 네. 어떻게 이제 해야 해야겠다. 되는지. 예. 그래서 진짜 내가 자산의 포트폴리오 중에 금을 편성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KRX 현물로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가지실 수 있는 방법이다. 네, 라고 진짜 또 말씀- 야무지게 또 꼽아주셨어요. 네. 진짜 사실상 우리가 초반에 했었던 그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그쵸. 자, 부자들만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이런 부분에서 KRX 금 현물 거래 메리트들을 하나씩 좀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금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 본질적인 측면에도 주목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안정적으로 오래 가져갈 거다, 아니면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가져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망을 한 번 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제가 말씀 늘 드리지만 그 뭐 현금도 종목이다, 뭐 이런 이제 주식의 명언이 있잖아요, 투자의 명언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금이 실제로 지금 최근에 뭐 이런 박스권에 좀 머물러 있고 그 업사이드는 열려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 구간인데 지금 우리가 뭐 그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금융시장이 호재고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또 언제 또 이렇게 또 거품이 아니더라도 펀디멘털이 좋더라도 너무 과열되면은 또 조정을 또다시 받는 게 밀리고.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자산을 또 이제 몰빵을 한다기보다는 투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제가 좀 오늘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일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사람한테 투자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봤을 때 저도 네. 이제 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지만 금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거에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득 인 거죠. 그냥 우리가 이런 정보를 모르고 일반적으로 은행을 가거나 금은방을 가서 사거나 다른 이제 금융 상품들 뭐 DLS라든지 네. ETF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이 시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 우위에 서서 이렇게 이익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비용을 다 줄이기 때문에 네. 돈을 벌고 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다들 보면 아. 야 요즘 금 박스권인데 안 오르는데 누가 이익 보냐. 근데 솔직히 막말로 이렇게 내가 사서 그렇게 현물로 비싸게 사신 분들한테 내가 조금 더 싸게 팔게 이렇게 사실 뭐 거래를 거래도 해도 되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완이 좋으신 분들 그렇게도 네,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장사를 머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도나 봐요. 그래서 약간 네. 일단은 모든 재화나 모든 이제 경제학에서 기초는 기본적인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내가 이제 투자를 할 거면 더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냐라는 방법을 알아봤고 오늘은 그게 좀 금이고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은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고 해요. 아 진짜요? 이따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연결해서 직접 한번 문의를 드리면 좋을 연결이 것 돼 같은데. 있으세요? 혹시 어떤? 네. 지금 연결이 당황스럽네요. 지금 일단 수익 면에서도 메리트를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네. 금 투자와 관련된 가장 효율적인 방법 KRX 금시장 거래, 금 현물 거래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이게 마무리가 됐다면 우리 시청자분을 한번 만나봐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면 어떨까요? 아, 이모건님? 네네. 괜찮으세요? 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한번 시청자분을 연결해 볼게요.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셨는데 어떤 궁금증이실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아. 방송 보시고 바로 전화 주신 거예요? 네네. 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최유진 수석 연구원과 함께하고 계신데 어떤 게 네. 궁금하셨을까요? 아, 듣다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골드바에 관심이 있는데, 네. 요 지금, KRX, 그 네. 금 현물 시장 요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개설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아. 진짜 가장 궁금하신 부분 제가 빠뜨렸네요, 진짜.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그 목소리가 네. 제 고향에서 듣는 목소리 같아서.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시청자님? 네, 울산이에요. 아, 울산이시구나. 어머니 저는 경남 김해 출신입니다. 사투리로 얘기하고 싶은데 아, 예, 그래요? 평소에 제가 좀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서 서울에선 좀 세련된 이미지여가지고. 표준어로? 네, 어머니 이 KRX 현물 하시려면요. 일단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하셔가지고 주식 거래하시듯이 거래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까 보통 뭐 은행이라든지 아, 제가 여러 가지 그래요? 네,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막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아까 제가 보이시죠?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개설돼 있고 증권사에 다 아까 아, 연동이 연계가? 돼 있어서 아까 그런 차트들도 증권사에서 HTS상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 시간도 그래서 그 딱 이제 주식시장과 주식이랑 같게. 같은 거거든요. 네. 지금 아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시청자님. 맞으세요? 예, 맞아요. 아, 그러면은 예. 이제 해당 증권사로 가셔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까 여기 가서서 한번 여쭤보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 싶네요. 예, 제가 지- 저희 쪽에 이제 PB가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홈페이지 그 HTS 상에 이렇게 금현물 주문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 금 동향, 현재가, 뭐 그냥 투자별 시세. 차트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여기 보시면 뭐 주식도 있고 뭐 네. 해외 주식, 뭐 ELW 여러 가지들 있는 것 중에 금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아, 그러네요, 여기에서 진짜. 어머님 거래하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님, 기존에 금 투자를 이제 하실 때 그러면 금괴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관심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금 펀드, 은행에서 금 펀드 이렇게 몇 번 했었거든요. 어떻게 뭐 그래가지고, 수익도 많이 보셨을까요? 보니까. 응. 네. 수익 보셨어요? 수익 오. 보셨죠. 근데 수익 보셨고 그거는 네.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금 펀드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머니가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신다고 하면은 금 펀드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운용 수수료가 2% 정도씩 붙어요. 그래서 자산운용사에서 그걸 떼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행이라든지 다른 운용사한테 금융회사에 가는 수수료가 2~3% 정도를 이제 현물로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어머님이 우위에 계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같이 대응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부분 없으세요? 네. 네, 지금 펀드 하다가 네네. 그 수수료 때문에 안 그래도 그걸 고민이셨구나. 금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제 방송이 많이 도움 되셨나요? 도움 많이 예, 되셨을 것 감사해요.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셨다 보니까 이렇게 HTS를 활용해서 매매하시고 하는 게 익숙하실 텐데 이렇게 계좌 개설하시고 나셔서 이용하시는 HTS로 금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같이 좀 고려해 보시고 비용도 줄이시고 또 수익도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연결 때문에 네. 좀 이제 있네요, 텀이. 네, 시청자님 다음에 또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울산에서 전화 주셨다고 아, 네. 하셨는데 반가우셨겠어요. 굉장히 멀리서 들리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울산에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또 이렇게 전화 때문에 네, 지연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이게 되게 소통하는 이런. 네. 중간중간에 시청자분들의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은 연구원님께 이렇게 바로바로 또 해결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네. 전화 주시면 되겠어요. 한 번 더 전화번호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 머니맨 계속해서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금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종합 자산관리 이야기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 바로 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그러면은 KRX 금 현물 거래에 있어서 좀 연장선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눈여겨보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마 비트코인도 기억을 하실 거란 말이죠. 네네. 그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비트코인 가격이 금 가격을 추월했어요 라고 연구원님께서 맞아요. 얘기를 하셨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비트코인을 저도 한 주 동안 그래서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또 가격이 너무 오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네. 이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자산을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 네. 실제로 이제 그 앵커님뿐만 아니라 저한테 이제 그 금과 요즘에 이런 비트코인을 많이 비교를 한 이제 칼럼이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자분들도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는 앞으로 더 각광받아서 제2의 금이 아니냐. 네. 실제로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을 금 2.0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금이 진짜요? 1.0이고 이제 비트코인이 2.0이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뉴 그렇게 제너레이션 이런 건가요? 새로운 이제 시대가 왔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 랜섬웨어 때문에 이제 해커들 아우, 때문에 네, 이것도 그 이런 거 이제 비트코인을 요구하다 보니까 조정이 있으면서 조금 이제 가격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만큼 해커들이나 이렇게 범죄 악용될 만큼 네. 그 노리고 있고 이제 좋아하는
좋아한다는 거죠. 사실 거기에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게 우리가 살다 보면 약간 예전에 과거에 뭐 퀴리 부인이 발명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네. 뭐 핵으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발명자들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 모든 거는 양면의 동전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뭐 가상화폐 되게 안 좋다, 네. 뭐 거품이다, 옛날에 네덜란드 튤립 같다 이러면서 저한테 되게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데 너가 자산관리사인데 이런 걸 왜 추천하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사실 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금도 아까도 현물이 아니면 다 사실 그 온라인상의 숫자에 그러네요. 불구하고요. 네. 팀원이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 그리고 저도 되게 의아했던 게 우리가 산소캔마저도 심지어는 그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네.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은 거래가 그거에 되기 대해서 마련이라는 거래가 그러니까 거죠. 모든 거는 수급에 의해서 정해지고 네.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뭔가 본질적인 게 네. 없고 그게 가상화폐라서 뭔가 그런 가치가 없는데 왜 이런 게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뭐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뭐 부동산도 사실 투기가 네. 될 수 있고 투자가 될 수 있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건데 오히려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네. 역으로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일단 지금 금이랑 비트코인 이렇게 비교를 잘 해주셨는데 일단 세금에 대해서 가장 큰 게 부가세. 아까 제가 이제 금 현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지만 네. 그래도 현물로도 1kg 나중에 뺀다고 하면은 그 부가세 10%는 좀 어쩔 수 많이 없는 나오잖아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 부가세마저도 없습니다. 일단은 그 세금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게 되고요. 거래세도 없어요. 그리고 네. 안정적인 화폐고 화폐 이상의 가능성을 지금 제시가 됐고 일단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 많이 못 드렸는데 미국 그리고 호주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미 나라에서 네. 정식 화폐로 지금 인정을 해줘서 그런 해외에서는 지금 가전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에서 다른 포인트처럼 우리가 포인트로 뭔가 구매를 하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게 네. 대화나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적립금 같이 네. 포인트처럼. 네,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앞으로 네. 3년, 5년 후에는 굉장히 대세 투자 전망이 필요하고요. 제가 뭐 사실 뭐 투자 자산의 20-30% 정도는 비트코인 편성이 필요한데 가상화폐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코인, 라이트코인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상화폐들이 채굴이 되고 있어요. 이제 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자리를 잘 잡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새롭게 생성되면서 오르고 있는 건데 물론 비트코인은 이렇게 지금 대장으로 자리를 잡아서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안? 나중에 실체가 없어지고 보안 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실생활에서 이제 그 인정이 되고 정부에서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고 쓰여지면은 이게 자리를 잡고 좋아질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래만 된다고 하면 그건 정말 투기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오히려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을 역이용하셔서 자산을 불리시는데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그 거품을 이용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저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지 무조건 위험하다고 안 하시는 거는 또 예. 그거는 좀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약간 미련하다고. 아, 왜 그러지? 아, 그러면 그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성장성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 이제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수단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과정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쵸. 일장일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점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주시지만 아직은 불안해요 하면서 금 투자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초반에 또 저희가 이제 다뤄들었던 내용에 전화가 빗받치듯이 온 것처럼 말이죠. 네. 그런 부분과 함께 비교를 해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금 투자와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좀 좀 더-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자산의 편식을 하지 말고 많은 이제 부분이 있으시다면 금을 할까 비트코인을 할까 고민을 하지 마시고 둘 다 하세요. 근데 둘 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금도 그냥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펀드나 이런 비용 다른 내고 상품 하지 하지 마라. 말고 내가 현물로 현명하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일부 가져가고 네. 그 가상화폐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신생 그런 채굴된 그런 이제 가상화폐들이 네. 가격은 사실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에 1코인당 200원대였는데 오늘 600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치만 구매를 하셔도 네. 오늘 3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금세 하루 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30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르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 오히려 종잣돈을 마련할 때는 그런 거품도 사실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근데 대신 정확히 알아야겠죠. 네, 진짜. 오히려 그 후에는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서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 자체는 그 선진국에서 그렇게 이제 나라에서도 공식 인정도 화폐로. 해주고 공식 화폐로 인정해주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세계적인 추세를 안 따를 수가 없을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추세를 저는 들어요. 이제 대세를 따라라는 말씀 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거 할까 저거 할까가 아니라 대세를 좀 따르면서 조금씩 부패식으로 담아 보시되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고 어떤 게 가장 나은지를 판단해 가는 시간이 아마 제가 앞으로도 머니맨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꿀팁들은 아마 여기서 대방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공부를 많이 하면서 네. 알려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우리 최유진 연구원에서는 아무래도 고리타분한 걸 세상에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트렌드에 맞게 또 바뀌어 나가면서 금 투자를 그리고 또 비트코인 투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꿀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금 투자가 좋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하라는 거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요거를 잘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숨어있던 많은 머니맨 애청자분들께서 하나하나 좀 의견을 게재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또 이렇게 나오네요. 진드키 투자하라님 사연 볼게요. 1년 전쯤에 투자해서 지금 금을 보유 중인데 지금 금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요. 금 가격 전망이 어떨까요? 답답해요. 네. 아까 저희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현물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를까? 뭐 이런 우려감도 들으실 것 같거든요. 진짜 지루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물로 투자하실 걸까요? 금괴를 갖고 계신 걸까요? 실제로 저도 이제 일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전화 이런 주셨으면 부분에 좋겠네요. 대해서는 수수료라든지 그런 거래세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서 만약에 구입을 하셨다고 하면은 시세 차익이 20% 이상 나야지만 돈을 내가 버시는 게 수익을, 될 건데 네. 금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이런 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까지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산에 대해서 이제 차익을 보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현금처럼 일단 내가 뭔가 그런 위기나 이런 리스크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일부 편성해두는 자산이기 때문에 실차익을 보고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금 가격 전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또 그 많이 빠졌고 5년 동안 박스권이긴 했지만 네. 또 이제 미국이나 그런 이제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 때문에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지금 1년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보유하고 계신지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10년 동안 차트를 다시 열고 보시면은 네.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박스권에 내려와서 많이 낮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네. 네. 올라갈 수 있다는 네. 이야기신 거죠. 그쵸. 여러모로 좀 세계적으로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진드키 투자라님께서 지금 게시판에 바로도 남겨주셨는데요. 답답하신 마음이 여기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도 이야기 드린 대로요. 지금은 또 아무래도 금 투자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좀 가치를 많이 인정을 받아왔었고 최유진 수석 연구원께서 이제 전망을 봤을 때도 뭐 위험 횟집 차원에서는 여전히 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보유 관점에서 들고 가셔도 크게 우려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방향을 바꾸실 거라면 오늘 저희가 살펴드렸던 KRX 금 현물 거래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더욱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오늘 금 현물 거래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장단점 그동안 이제 금 투자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갖고 계셨던 부분들까지도 해결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금 투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 질문을 계속해서 주실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해결을 도와드릴 것 같고 이 시간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오늘 했던 내용들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이제 옷이 계속 이제 보이니까 계속 너무 금괴. 네. 다들 그 1kg의 금 골드바 네. 가지시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가질까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앞으로는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 소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뭐 너무 저도 이제 재무 설계라든지 자산 관리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목적 의식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뭐 차를 산다든지 뭐 결혼작을 모은다든지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진부한 거 말고 이렇게 1kg짜리 골드바를
투자를 모으기 위해서 내가 좀 저축이나 투자를 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그런 이제 실천이 더 잘 이루어지면서 내 자산이 그 우상향으로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1kg짜리 골드바 가지기 프로젝트라고 좀 손쉽게 우리가 좀 1차적인 목표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왔고요. 네. 그래서 뭐 금 자체는 사실 이제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어서 뭐 우리가 캐피털 게인을 노리고 하는 투자는 아니지만 네. 뭐 리스크를 대비해서 늘 현금처럼 이제 가지고 일부 자산에 편성을 하고 있으셔야 되는 그런 이제 자산 중에 하나니까 꼭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우리가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거를 수수료를 거래세나 수수료를 이겨서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가 오늘 알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조금씩 포트폴리오에 담아 가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네.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 또 이제 신호가 왔어요. 시청자분의 고민이 또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잘 안 들리는데? 왜? 잘 안 들리세요? 시청자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희 네, 머니맨 안녕하세요. 보시다가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길래 지금 갑자기 저도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실질적인 투자 방법.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 부분 최유진 수석 연구원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예, 예. 실제로 이제 구입하시는 법에 대해서 여쭤보신 그렇죠. 거죠? 비트코인 가격을 어떻게 내가 네. 알고 매매하나? 네. 시청자분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면은 굉장히 안전하고요. 지금 거래소 중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거래소는 안전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는 지금 빗썸이나 코빗이라고 하는 곳을 검색을 해보시면 좋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이제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코빗에 지금 이제 거래소에 등록돼 있다가 네.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리플코인이 올랐던 이유는 지금 이제 아까 코빗 말고 빗썸이라는 곳이 네네. 가장 크거든요. 아, 이제 거기에서 거래소 이제 규모가? 네. 이번 주에 그 거래소에 등록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는 뺄 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시청자분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래를 하신다고 하시면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이제 그 빗썸이나 코빗 같이 좀 많은 분들이 그 거래소로 활용하고 계신 곳에 계좌를 트셔서 하시면 되고 보시면 실제로 이런 거 얘네 믿을만한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실제로 거래를 해보니까 KB 에스크로라고 아시죠? 보통 우리가 쇼핑몰에서 에스크로 시스템이 안전하게 그런 금융회사에서 판매자와 이제 구매자가 있을 때 중간에서 이거를 이제 지켜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보냈어요. 그 거래소에. 근데 거래소에서 돈을 안 받거나 그게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중간에서 다 핸들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안전장치가 채워져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 가장 핫한 거래소는 그렇게 이제 코빗이나 빗썸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나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상화폐 종류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관심 있는 거 이제 보시면 되고 또 너무 종류가 많은데도 네.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랜섬웨어 이제 해커들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정말 좀 중장기적인 긴 안목으로 보시면은 대체 이제 투자로서 조금씩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셔야 되는 전략이니까 앞서가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꼭 관심 가지고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코빗, 예, 예. 빗썸 여기 좀 검색해 보시면서 이 예. 거래소를 좀 활용하는 방법들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좀 도움 되셨어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고하십시오. 또 연락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보면서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께서 금도 그리고 비트코인도 정말 이렇게 한 분씩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지만요. 아마 지금 전화는 안 주셨지만 많은 분들께서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서 더 궁금하신 부분 아직 해결이 안 되셨다면 머니맨으로 추가적으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은 더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25-8200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이 시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1시간이 또
또 훅 지나가 버렸네요. 종합자산관리편, 오늘은 금투자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드렸는데요. 머니맨 오늘 여기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스탁포인트 최유진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도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이 시간, 한 주 동안의 꽉 찬 자산 설계에 대한 이야기들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은 토지편으로 찾아가니까요. 내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수요일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